안녕하세요, 디루머입니다. 자, 오늘은 힐스테이트 고진역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적도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고진역이죠. 에버라인 경전 처리는 고진역이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D1블럭, 2블럭 이렇게 두 개 블럭으로 나눠가지고 힐스테이트에서 이제 2,700세대 규모로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고림 진덕 택지지구죠. 택지지구고 여기가 이제 고림 택지지구예요. 택지지구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세대수가 그래도 뭐 그렇게 많진 않지만 2,700세대와 그리고 여러 개의 새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에 있는 빈 땅도 지금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죠. 뭐 언제가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고등학교는 있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렇게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학교가 초중고등학교가 다 들어서게 되면 여기 힐스테이트에서 학교로 이제 등하교하기 굉장히 편리하겠죠. 사실은 용인구, 처인구는 저도 몇 년 전에 가봤었는데 참 시골 느낌이 좀 나요. 예. 여기 동네 주민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여기는 정말 뭐 선호도가 높은 데도 아니고 경기도 쪽에서도 상당히 외곽 쪽인 그런 느낌이 났었는데 지금은 워낙 서울, 경기도, 지방이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이쪽 처인구마저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2019년식 아파트죠. 이제 고진역에서 좀 떨어진 양구 내안의 아파트가 한번 시세 한번 봐볼게요. 2019년식이고 1000세대 정도 됩니다. 26평형이 거의 뭐 4억 9천, 5억 정도 가까이 되네요. 4억 8천, 4억대 후반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세도 지금 이게 3억 7천이에요. 전세가도 상당히 높습니다. 35평형 볼게요. 35평형은 6억 1천에서 6억 2천, 6억대를 넘어섰어요. 여기가 뭐 새 아파트긴 한데 진짜 예전의 처인구가 아닌 그런 모습이에요. 주변을 살짝 살펴볼까요? 이렇게 새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 있죠. 사실 딱 보면은 살짝 컨츄리한 느낌은 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약간 시골 느낌이 나죠. 택지 개발 사업이 다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아파트는 새 아파트지만 옆에는 뭐 아무것도 없고 상당히 좀 컨츄리한 느낌은 납니다. 이렇게 뭐 상가가 덩그러니 있고 아직까지는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런 곳이 아파트 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쌀 때 사가지고 거주하시다가 비쌀 때 파시면 되니까 뭐 큰 문제 없어요. 이런 데가 괜찮죠. 자, 이렇게 뭐 빌라들도 있고, 자, 여기 택지개발지구 이제 공사를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경전철 한번 봐볼까요? 보시면 이제 고진역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조그만한 경전철 있죠. 이렇게 조그만한 경전철이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운 게 여기가 사실 적자가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이름을 아예 바꿔버렸잖아요. 에버라인으로. 차라리 경전철을 하지 말고 이렇게 트램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참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미간이 안 좋아요. 미간이. 딱 보기에 참 이렇게 좀 콘크리트 시커먼 이런 교량이 이렇게 위에 있기 때문에 참 미간상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의정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경전철은 개발비 조금 들어간다고 이렇게 막 쉽게 만들면 안 돼요. 이거 다시 부술 수도 없고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는. 동탄 같은 데는 그러니까 트램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뭐 위례신 도시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런 시행착오를 좀 겪습니다. 전반적인 입지는 사실은 뭐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기흥역까지 상당히 멀죠. 에버라인이 있긴 한데 기흥역까지도 상당히 멀고 동탄이랑 수원 쪽도 상당히 좀 멀고요. 뭐 분당, 판교 쪽도 거리가 좀 있는 편이에요.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외곽에 있는 그런 입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경기도 외곽이긴 한데 지도를 이렇게 축소를 해보시면은 그래도 뭐 오른쪽에 이천이나 여주, 뭐 용인, 안성, 평택 밑으로 가게 위치가 괜찮습니다. 동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어느 쪽으로 가든 이렇게 교통이 뭐 편리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처인구가 안 좋다 그래도 뭐 의정부라든지 저 양주, 동두천, 포천, 파주 뭐 이런 데보다는 더 나아요. 이런 데보다는 확실하게 아무리 경기 외곽이라도 처인구에 있는 이 아파트가 더 입지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모집공고 요약해 놓은 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모집공고는 7월 1일 금요일에 났죠. 공급 내역은 고진역 D1이랑 D2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분양을 하는데 지하 4층부터 30층까지 11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D1 같은 경우는 1345세대 그리고 D2는 1358세대입니다. 그 D2블럭 같은 경우는 지하 3층부터 30층 가지고 D1은 지하 4층이에요. 조금 요거는 좀 모델하우스에 한번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주차 대수가 1.2대로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D1이 지하 4층이고 D2가 지하 3층인 게 좀 특이합니다. 여기는 이제 비투기 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서 막 몇 억씩, 막 3, 4억씩 싸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로또 분양 아파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등기를 칠 때쯤이면 저는 최소 시세 차익은 2억에서 3억 이상은 충분히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7년이고요. 그리고 의무 거주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세를 놓을 수가 있죠. 그리고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고 등기를 치고 나서 바로 팔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파트 공사를 하다가 지하에 안발이 나와가지고 공사 기간이 4년이 걸렸다. 그러면 3년째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분양가 상태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 설명해 놓은 거죠. 자, 특별공급은 7월 12일 월요일이고 1순위는 7월 13일 화요일, 당첨자 발표일은 7월 21일 그리고 22일에 당첨자 발표일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두 군데 다 청약을 넣으시면 되세요. 두 군데 다 청약을 넣으셔가지고 먼저 발표하는 D1블럭 여기에서 청약이 당첨이 되게 되면 D2는 당연히 자동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8월이 예정이고요. 그리고 용인시 1년 이상 거주자 100% 우선 공급이에요. 당해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용인에서 100% 마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서울이나 경기 쪽에 기타 지역으로도 넘어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1순위 자격은 세대주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게 처분 조건이고요. 그리고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 사실이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2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8호 이하밖에 없죠. 8호 초과는 없어요. 8호 이하 중에서 가점제가 75%,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신 분들이 추첨제 25%와 경합을 해가지고 당첨자를 가리게 됩니다. 분양금 납부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예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50%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10%는 잔압을 하셔야 되는데 이 10%는 연체를 해도 연체 이자만 내고 뭐 계약이 해지가 되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중도금 10%는 조금 연체했다가 나중에 전세를 맞춰가지고 잔금을 치를 때 그때 납부를 하셔도 됩니다. 그 밖에 중도금 이자 후불제고 발코니 확장비는 별도입니다. 자, 분양가 한번 바로 확인해 볼게요. D1블럭이랑 2블럭이랑 분양가는 거의 비슷하니까 요거 D1블럭을 일단 참고로 한번 봐주세요. 일단 59 A타입 25평형이죠. 2억 9,780만원입니다. 그런데 발코니 확장비가 엄청 비싸요. 4천만원, 4천만원. 와, 진짜 너무 심각합니다. 25평형 A타입, B타입이 전부 다 발코니 확장비가 4천만원이고 29평형, 35평형이 4,600만원이에요. 이게 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아니고 뭐 특별한 규제가 없으니까는 발코니 확장비를 건설사에서 크게 한몫 챙기는 것 같아요. 자, 59 B타입은 2억 8,800, 70 타입 29평형은 3억 7,080이고 84 타입 35평형은 4억 1,500입니다. 이 정도 분양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도 절대적인 분양가가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평당 분양가는 한 1,330만원이죠. 발코니 확장비를 다 포함해도 25평형이 뭐 3억 초반 정도, 그리고 29평형이 3억 9천, 4억 정도 하죠. 34평형이 4억 6천 정도, 이 정도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발코니 확장비가 상당히 좀 비싸긴 한데 분양가랑 둘 다 합쳐도 양우 내한의 아파트 전세 가격보다 더 싸요. 24평형이 전세가 3억 7천이었죠. 아까 전에 34평형이 전세가 4억 8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세보다 더 싸니까 이 분양가는 그래도 뭐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분양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이제 힐스테이트고 아까 봤던 데는 완전 2군 브랜드죠. 양우 내한에는 여기는 뭐 좀 대장 아파트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여기 택지주고 이 동네에서는 여기가 이제 대장 아파트가 맞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했을 때 어쨌든 당첨이 되게 되면 최소 2억에서 3억 이상의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네, 지금 분위기 흐름상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이렇습니다. 네. 분양 물량도 상당히 많죠. 택지주거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조합원 물량 그런 게 없습니다. 일반 공급이 674세대, 그리고 일반 공급 추천이 168세대, 특별 공급이 671세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생애 최초 94세대, 신혼부부 269세대 이렇게 있는데 그 특별 공급에서 이제 생애 최초랑 신혼부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걸 선택해서 넣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자녀가 2명 이상 있다. 2명 이상 있으시면은 무조건 신혼특공을 넣으셔야죠. 신혼특공에서 이제 84 타입 제일 좋은 걸로 넣으세요. 84 타입 제일 좋은 거로 이제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자녀가 없다. 자녀가 없으시면은 뭐 생애 최초를 넣어도 되고 신혼부부를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자녀가 한 명이면 한 명이라도 이제 신혼부부를 넣는 게 저는 좀 나을 것 같아요. 자녀가 한 명이면은 이제 70 타입이라든지 이런 거 넣으시면 괜찮게 당첨 확률이 높겠죠. 자, 이번 아파트 당첨 가점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에 2021년 2월에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있어요. 물론 여기가 입지가 조금 떨어지긴 한데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여기 같은 경우는 1순위 평균 경쟁률이
한 1.9대 1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2대 1이죠. 2대 1이고 당의 최저 가점이 14점이에요. 그러니까 30대 초반 젊은 좀 가점 없는 그런 분들이 당첨이 된 거예요. 25B 타입이 이렇게 된 거고 당의 최고 가점은 69점. 84 타입이 이제 69점까지 나왔는데 가점이 69점인데 여기 넣으시면 안 되죠. 이제 이런데 이거 잘못 넣으신 거죠. 가점이 69점이면은 용인 처인구 넣으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평균 가점은 한 30점에서 한 50점 정도, 30에서 40점, 50점 그 정도 이렇게 평균 당첨 가점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5구 B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지역에서 미달이 났죠. 미달 났고 5구 C타입도 190세대 대량으로 미달이 났어요. 물론 이제 기타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힘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16대1, 3대1 마감이 됐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7호 타입도 그렇고 경쟁률이 이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2021년 2월이에요. 지금은 7월이죠. 5개월밖에 차이 안 나는데 비슷하지 않겠냐 그러는데 저는 여기보다 경쟁률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청약시장이 워낙 가열이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가점이 진짜 낮으신 분들 가점 10점대 20점대 그러신 분들은 청약 넣으세요. 진짜 5구 B타입 이런거 청약 넣으셔야 돼요. 5구 타입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가점이 낮은데 경기도권에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점이 한 40점 이상 40에서 50점 정도 된다 그러면 동탄 기다리세요. 동탄 기다리셔가지고 여기랑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분양을 대량으로 하니까 기다렸다가 넣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동탄은 여기죠. 그러니까 동탄역에서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데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바로 이쪽에 이제 대량으로 아파트 분양 일정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쯤 동탄의 분양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동탄에서 입지가 떨어지는 그런 입지라도 동탄은 동탄이죠. 여기도 이제 모집 공고가 나게 되면 제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자금 계획 한번 봐볼까요? 34평형으로 말씀드릴게요. 34평형이 지금 분양가만 보면 한 4억 1000 정도 되는데 계약금 10%죠. 4,150만원 요것만 넣으시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차부터 5차까지는 대출이 나오죠. 중도금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6차 요 4,100만원 요거 한 번만 10%를 납부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돈이 없으시다 그러시면 연체를 하시면 돼요. 연체를 하시고 연체 이자는 잔금 치를 때 전세를 맞춰가지고 잔금 치를 때 같이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10% 중도금 60% 내시고 나머지 잔금 30% 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이 양우 2차 내안의 아파트 이 아파트의 전세보다 싸요. 전세보다 싸기 때문에 계약금 10%만 있으면 충분히 잔금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계약금 10% 내고 예를 들어 34평형 전세 5억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러버리면 되죠. 만약에 입주를 하신다 그러면 계약금 10% 잔금 30%다 합쳐가지고 2억 정도 입주하시려면 현금 2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투자하기에도 굉장히 좋다. 딱 보니까 투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세를 놓게 되면 오히려 돈을 받죠. 돈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투자금 없이 이 아파트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하기에도 당연히 이 아파트보다 2, 3억 정도는 오를 예정이기 때문에 실거주하기에도 뭐 손해가 없죠. 상당히 괜찮고요. 뭐 단점으로는 실거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컨트리 느낌이 나고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뭐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그런 게 근처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편의시설은 조금 부족하지만 어쨌든 초중고등학교 다 들어오고 대단지 아파트가 이렇게 군락이 형성되게 되면 인프라가 갖춰지고 편의시설도 어느 정도 갖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약간의 이제 구릉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한 평지는 아니고 살짝의 이제 구릉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지는 설명드렸는데요. 여기 뭐 물류센터가 들어오는데 뭐 물류센터 들어오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니죠. 막 되게 엄청나게 큰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뭐 크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밑에 쪽에 뭐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뭐 괜찮은 호재죠. 이쪽에 직장에 있는 분들이 이제 수요가 이쪽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호재로 보입니다. 여기 SK 하이닉스에 근무하시는 이제 고액 연봉자 그런 분들이 뭐 동탄이나 좋은 데로 갈 수 있겠지만 요즘에 워낙 아파트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이 아파트도 이제 신축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쪽에도 괜찮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뭐 주변으로 뭐 산도 있고 뭐 약간 좀 컨트리 느낌이 나기 때문에 뭐 조용하고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있게 살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단지 한번 봐볼까요? 단지는 2703세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공원이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남향 위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지상에는 이제 주차장이 없는 그런 아파트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 현장은 저가점자라면 가점이 10점대, 20점대, 30점대까지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정말 5구 타입이든 5구 B 타입이든 노려가지고 이거 청약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이한 건 이제 분양가가 두 개다가 거의 다 비슷한데 이왕이면 같은 분양가면은 D1블럭이 당첨이 되는 게 좋아요. 네, 여기보다는 여기랑 초등학교가 조금이라도 가까운 D1블럭이 좀 낫겠죠. 단지 커뮤니티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모습이고요. 자, 5구 A타입 봐볼게요. 5구 A타입이 110세대, 274세대 물량이 많죠. 포베이 판상형으로 마통풍이 가능하고요. 구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3베이 좀 이렇게 주방 좁고 그런 데는 정말 불편한데 여기는 이렇게 주방도 널찍하고 드레스룸도 넉넉하고 물론 전체적으로는 좀 좁긴 하지만 구성이 굉장히 알찹니다. 여기 기본형이죠. 자, 5구 B타입은 이렇게 타워형이에요. 전형적인 구조가 좀 안 좋은 그런 타워형입니다. 가점 10점대, 20점대 젊으신 분들 여기 집중하셔야죠. 자, 70 타입 30평형 때도 포베이 판상형으로 주방 옆에 이렇게 발코니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구조가 굉장히 좋아요. 84 타입이죠. 이렇게 경기 외곽 지역에 이런 단지 같은 경우는 가점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84 타입 노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도 알파룸으로 좀 작긴 한데 어쨌든 방이 4개입니다. 4개고 드레스룸 크고 주방 옆에 발코니 공간도 크고요. 구조가 굉장히 괜찮죠. 밑에 보시면 이제 발코니 확장이 안 된 기본형 모습입니다. 발코니 확장비가 4,600만원인데 보시면은 발코니 확장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4,600만원 금액이 상당히 크죠. 자, 이 돈이면 한 3천만원 정도 그 정도로 발코니 확장비 공사비 쓰고 나머지 1,600만원 요거로 그냥 한 1년 생활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 그 정도 고민이 될 정도로 발코니 확장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공사비 한 2천만원 정도 그 정도 들여가지고 한 여기 정도 이 정도만 확장하고 여기 정도 쓰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확장형을 사야지 나중에 하자보수도 깔끔하게 진행이 되니까 참 고민을 좀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D1블럭, 2블럭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힐스테이트라는 1군 대단지 브랜드에 초중고등학교도 붙어있고 그리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많은 그런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절대 가격이 저렴한 이 정도 분양가의 아파트 청약을 받아서 내 집 마련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가점이 30점 미만 이 점수로는 서울은 택도 없죠. 서울이나 인천도 그렇고 웬만한 현장에서는 진짜 힘들어요. 힘든데 제가 봤을 때는 저가점자가 청약을 넣을 수 있는 당첨이 가능한 그런 마지막 현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청약은 좀 욕심 부리는 것보다 조금 안 좋은 데를 하더라도 하나 그냥 받아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당첨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죠. 게다가 최근에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 신축 아파트가 이제 품귀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 아파트 꼭 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청약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